캐치영의 리더십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에서 지금 담론이 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더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 현재 우리 조직에 가장 이상적인가?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되고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조사도 해보고 있고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관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 코치님들도 많은 기업에서 리더십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 패턴을 보게 되면 되게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리더십 현상이 지금 있는 걸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조직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아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분법입니다. 이것은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되돌아보기에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형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코치형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코치형 리더십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치형 리더십이 가장 대세라고 말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학자들이 코치형 리더십을 연구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직에 따라서는 관리형 리더십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리더십이 효과적인 조직과 코치형 리더십이 효과적인 조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리형 리더십이 적합한 조직은 주로 수직적인 조직입니다. 아직까지도 상하관계가 있고 상명하달의 조직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특히 관리형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대개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지시적 관리를 한다든가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어떤 반응을 한다든가 텔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지시입니다. 명령이고 그리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리더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조직 구조인 것입니다. 대개 안전을 요하고 정밀성을 요하는 데에서는 이러한 수직적인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관리형 리더십이 효과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마이크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항적인 모습 또는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흔치는 않지만 관리형 리더십이 필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코치형 리더십을 찾고 있습니다. 이 코치형 리더십이 효과적인 것은 수평적 조직입니다. 수평적 조직이고 주로 젊은 세대가 많은 구성원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죠. 이 코치형 리더십이 적합한 조직의 특성을 보면 지원적 관리입니다. 지지적이고 지원적이고 그리고 공감적 경청을 많이 해주고 많이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애스킹을 하는 그리고 해답을 주기보다는 해답을 도출해내는 이런 방식의 조직입니다. 조직이 하이텍으로 갈수록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가 많은 조직일수록 코치형 리더십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리형 리더십보다는 코치형 리더십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치형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코치형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치형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실수록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과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융합이 되어서 코치형 리더십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치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점과 소통과 관계가 잘 섞여서 하나의 어떤 리더십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소통에서는 공감적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에서는 파트너십 관계가 일어나야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구성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구성원들은 모두가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을 관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만 개발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은 코칭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리더가 자기 자신의 마인드세트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원들을 보는 눈과 시각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들을 동반자 관계로 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또 MZ세대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공정한 대우를 원하고 공정하게 평가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통에서는 공감적으로 소통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정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충분히 느껴주고 함께 해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와 가슴으로 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MZ세대로 갈수록 그들은 공감을 원합니다.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말에 이해를 더해주고 함께 느껴주는 것을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은 그야말로 수평적인 소통이 되고 솔직하게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자신들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적인 소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관계에서는 파트너십 관계가 일어납니다. 모든 조직의 성과는 한 사람이 이루는 것보다는 전체가 팀워크를 형성해서 파트너십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콜라보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신뢰하고 함께 힘을 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높은 성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건데 그 관계를 파트너십 관계로 지향하는 것이죠. 바로 이 코칭 리더십은 파트너십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고 이렇게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오늘 리더십 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크게 우리 조직에서는 관리형 리더십과 코치형 리더십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코치형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관점을 전환하는 것과 공감적으로 소통하는 것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잘 융합이 되어서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